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영림원 소프트랩 웹세미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세란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영림원 소프트랩 프로젝트 ERP K시스템 에이스를 사용하는 고객 레퍼런스와 솔루션 기능 소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업무의 흐름은 물론 경영 성과 및 리스크까지 파악이 가능한 프로젝트 ERP인 K시스템 에이스를 중점으로 소개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번 웨비나를 통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비나 진행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담당자께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만원 쿠폰을 드립니다. 또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께 스타벅스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림원 소프트랩 이태욱 영업대표님께서 국내 1위 ERP 전문 회사인 영림원 소프트랩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림원 소프트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로젝트 산업팀의 영업대표 이태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저희 K시스템 에이스라는 저희 영림원 소프트랩의 대표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별로 좀 특화된 부분인 저희 프로젝트 ER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프로젝트 ERP는 저희 수주산업 형태의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ER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ERP를 공급하는 영림원 소프트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 ERP를 실제 사용하는 이 장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프로젝트 ERP를 실제 사용하는 구축 고객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도 한 2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저희 프로젝트 ERP를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단의 구축 사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저희 시스템 소개를 좀 드릴 텐데 먼저 구축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앞단에 이러한 이 프로젝트 ERP를 사용하는 고객사들 이러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 시스템이 좀 패키지에 조금 더 많은 업그레이드와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조금 더 강화된 패키지를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단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 ERP에 대한 특장점 그리고 전체적인 K시스템 에이스에 대한 기능 소개와 그리고 이 프로젝트 ERP를 사용하는 우리 구축 사업 관리 그리고 구축 이후에 저희 시스템을 또 유지 관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유지 관리에 대한 방안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영림원 소프트랩은 ERP 사업만을 한 28년여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 기업이 좀 경영을 더 잘하게 라는 모티브로 지금껏 ERP 하나만의 시스템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ERP라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투자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혜택 이러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가이드도 저희가 좀 드리고 있고 그러한 가이드에 맞춰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조금 더 회사에 조금 더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8년 동안 ERP 사업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등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패키지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저희 ERP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일단 한 1,900여 개 정도의 고객사가 있고 해외까지 좀 포함하면 한 2,000여 개 고객사가 저희 K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 프로젝트 ERP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E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산업 업종, 이러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는 업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먼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 ERP는 이 수주 산업의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일반 ERP라고 보면 양산 ERP들이 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ERP랑은 조금 업무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수주를 받고 그 수주를 받은 이런 스펙에 의해서 장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작 기간은 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좀 흘러가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관리, 진척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좀 반도체 장비 업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좀 들어가는 자재들, 원자재,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좀 관리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이 프로젝트별 원가, 회사에 대한 손익을 보고자 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자유자재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의 역할이 좀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사업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사업이 좀 호황이거나 반도체 사업이 좀 잘 되면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종도 당연히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지는 이런 시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는 장비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번 장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3년에서 5년 주기 터울로 또 반도체 장비도 계속해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산업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설비 또 업그레이드가 진행을 돼야 돼서 반도체 장비 업종도 장비를 3년에서 5년 주기 터울로 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 업종에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사와의 이제 AS 업무라든지, 그리고 저희의 이제 ERP를 사용하면서 나왔던 이슈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제 뒷단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기능 소개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텐데, 이러한 이슈 사항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패키지에 대한 많은 업그레이드와 많은 기능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단 프로젝트 진척 관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한 1년, 6개월, 이 정도의 이제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들어가는 인력들, 자재들, 그리고 현재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이 없다 보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프로젝트별 이 손익구조, 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수기로 진행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는 반도체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장비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OM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또 주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 설계 도면이 한번 출도가 되고 그 도면에 의해서 장비가 올곧게 제작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이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BOM에 대한 변경 관리,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의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가공품과 이 가공 외주 거래처에 대한 관리. 저희 반도체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원자재도 수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공품들, 그리고 이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또 모듈 단위로 외주 발주도 주고 있는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 업무, 구매 발주 업무, 외주 발주 업무에 대한 이러한 기능, 그리고 그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SCM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 가공, 외주 거래처와의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현해 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IFRS 1115호라는 신매출 인식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 매출 인식 기준을 장비를 실제 납품하는 인도 기준과,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셋업 기간에 들어가는 인력들, 이러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매출 처리를 인식하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도 패키지 내에 저희는 일단 다 구현을 해놔서 이러한 이 내부, 외부 이런 환경 요인에 따른 이러한 준비들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별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이제 장비 하나를 등록을 해서 프로젝트별, 장비별 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주 산업의 형태가 장비 하나를 수주받는 게 아니고
장비 뭐 5대를 한 번에 수주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속한 또 여러 장비가 한 5대, 6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기계별, 호기별 매출 원가의 산정이 시스템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젝트별 재고 관리와 단가 계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 산업의 주요 이슈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해서 패키지 내에 좀 반영이 되었고, 그 부분은 좀 뒷단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표는 저희 반도체 장비 업종뿐만 아니고 저희 K시스템 에이스를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산업별로 좀 나와 있는 우리 고객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 장비 업종에 제가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한 부분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ERP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만 저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일단 이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는 하나의 원 솔루션으로 이러한 다양한 산업군, 다양한 매출 규모, 매출 규모도 200억, 300억대 회사에서 4천억, 5천억까지 하는 이러한 매출 규모와 업무 범위가 상당히 고객사마다 다른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다 원 솔루션, K시스템이라는 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두 커버하고 확장하고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실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반도체 장비 업종 보면 그 테크윙이라는 고객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ERP를 도입했을 때는 200억대의 회사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2천억, 3천억대까지 회사가 좀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을 했다고 해서 저희 ERP를 뭐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이제 타사 ERP로 새롭게 도입을 한다든지, 뭐 그러한 이슈가 없이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ERP를 좀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 장비 업종에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이시는 이 주요 고객사들은 저희 영림원 ERP를 15년, 길게는 2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거의 초에 구축을 했었고, 그때가 아마 이 프로젝트 이 장비 업종, 반도체 장비 업종에 가장 ERP를 많이 도입하고 있었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AP 시스템이라든지 STI,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고객사들인데, 이러한 구축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20년간 이러한 경험치와 이러한 인력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아주 고마운 고객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표는 이제 최근에 구축한 사례들입니다. 앞선 우리 20년여간 써왔던 고객사들을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도출된 ERP 패키지에 대한 입소문이 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닛 테스트 같은 또 굵직한 또 반도체 장비 업종의 고객사들이 저희를 좀 많이 찾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반도체 장비 업종의 고객사를 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HB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밑에 이제 계열사들도 다 저희 영림원 ER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구축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중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영림원 프로젝트 ERP를 사용하는 고객이 좀 상당한데요.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종의 점유율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반도체 장비 업종에 내노라 하는 이 매출액 기준으로 탑 20개의 업체를 선정한 적이 있어요. 그 탑 20개의 업체 중에 거의 70% 이상이 저희 영림원 소프트랩 ER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고객사들은 이제 뭐 외산 ERP라든지, 아니면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SI 그냥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점유율은 상당히 높고, 저희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객사들을 약 프로젝트 ERP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한 200여 개
고객사가 정도가 좀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림원 소프트랩이 특히 프로젝트 산업에서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2000년대 초에 방금 말씀드린 이 고객사 구축 레퍼런스를 통해서 초기에 좀 많은 타사 대비 좀 리즈들을 많이 발견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리즈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화된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뒷단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ERP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컨셉 하에 저희는 이 프로젝트 ERP만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 조직도 프로젝트 사업팀에서 모두 제안부터 영업, 그리고 실제 수행, 유지관리 업무까지 전담하는 조직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객사들한테 조금 더 전문화된 솔루션, 전문화된 지식들을 좀 제공한 부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표 이어가 주시죠.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의 이제 구축 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직접적인 좀 고객사 언급은 조금 어려워서 A사라는 명칭을 좀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 한 2,5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SAP라는 외산 ERP죠. 좀 세계적인 ERP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SAP라는 ERP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림원 ERP로 다시 한번 새롭게 ERP를 구축한 고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입 배경 보면 이 외산 ERP라는 게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와 이제 경험치를 갖고 있는 ERP 솔루션인데, 그만큼의 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합니다. 구축 비용, 커스터마이징 비용, 그리고 사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을 좀 느낀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현업들, 업무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잉여 재고들,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남는 재고들, 그리고 남는 원자재들, 그리고 중복 발주된 이러한 원자재들에 대한 잉여 재고 활용 방안, 이러한 부분들도 좀 도입 배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BOM 관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BOM 관리를 이번 A사에 도입했을 때는 이 PLM이라는 전문 도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BOM과 연동을 해서 조금 더 실시간으로 빠르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구매 거래처와 업무 효율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SCM이라는 모듈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ERP를 사용하고 있어서 ERP에서 나오는 원가 데이터나 손익 데이터, 그리고 수익성 화면들을 보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경영진들이 좀 경영을 하기 위해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는 이런 시각화로 좀 BI 솔루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공해 드린 부분이 있고, 이러한 사업 계획이나 예산 관리, 이러한 수익성 화면들에 대해서도 많은 도출을 해냈습니다. 이 A사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보이시는 인사급여, 회계 같은 운영 관리에 대한 우리 ERP의 전반적인 모듈부터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영업, 자재 구매 업무, 그리고 최종 원가까지 이 ERP의 전 모듈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RP의 전 모듈과 더불어서 우리 ERP를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ERP,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의 데이터를 좀 시각화로 좀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BI 솔루션, 그리고 이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가 워낙 유명하고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전산 인력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전산 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K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구매하시면 자체적으로도 저희 ERP를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하고 ERP를 조금 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자체적인 힘을 좀 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ERP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인 K-스튜디오까지 좀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 협력사와의 발주 업무를 할 수 있는 수발주 SCM 모듈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스템 연동 같은 경우는 은행계 시스템과 전자세금 계산서 연동,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요즘은 필수로 좀 도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룹 에어나 PLM 연동 이러한 부분들도 총 제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도입 배경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 이익녀 재고에 대한 활용 방안이 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이 원자재들, 이런 크고 작은 원자재들이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의 원자재들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저희가 외주 거래처한테 가공품의 발주를 줘도 회계적으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가공품도 원자재고, 장비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듈 단위를 턴키로 외주 발주를 줘도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납품을 했을 때는 회계적으로 다 원자재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비용, 원자재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고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잉여 재고에 대한 활용 방안이 이 A사의 도입 배경에 좀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남는 재고들, 혹시나 중복 발주된 재고들, 이러한 재고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설계할 때 자재로 다시 한번 재활용한다든지 프로젝트의 자재, 대체 투입을 통해서 이러한 원자재들을 좀 원가를 절감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제가 좀 설계를 해서 제안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PLM 연계 부분입니다. 이 A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반도체 장비업 중에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수기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PLM에서 도출돼야 되는 이 BOM들은 다 엑셀로 현재를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산 ERP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수기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도입을 하고 구축을 하면서 이런 PLM이랑 ERP랑 BOM 간의 연동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들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뿌려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물류 효율화를 위한 업무 시스템인 SCM이라는 모듈입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먼저 외주 발주를 주기 위해서 견적 의뢰를 합니다. 견적 의뢰를 하면 이 구매 거래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견적서를 저희 쪽으로 주고, 저희는 그러한 견적을 토대로 구매 발주를 협력업체한테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는 이제 구매 발주를 받고 열심히 가공품을 만들어서 저희 쪽으로 납품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SCM이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항상 이제 전화로 하고, 도면은 또 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팩스로 또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산 시스템으로 이 SCM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옆에 보시면은 이 납품서에 이렇게 QR코드가 인식이 되어 있어서 출력을 해서 저희 쪽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 모바일 ERP라는 걸 통해서 QR코드를 인식하고 리딩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입고를 잡고 출하를 잡는 이러한 행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SCM 모듈을 좀 강화해서 제안드린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 지표들을 볼 수 있는 화면들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BI 솔루션이라고 시각화로 저렇게 차트 형식으로 조금 더 한눈에 우리들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볼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저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BI 솔루션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A사의 현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BI 솔루션을 도입을 안 하더라도 아래 보이시는 ERP 화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원천 데이터들만 잘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고자 하는 수익성 화면들은 자유자재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영림원 소프트랩에 갖고 있는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B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종은 아니지만 기타 이제 자동화 검사 장비와 카메라 모듈을 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로젝트 ERP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회계 프로그램인 더 전의 회계 시스템만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 프로젝트 ERP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의뢰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입 배경은 이 프로젝트 ERP가 없다. 프로젝트 ERP라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수주 오더를 받으면 대량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수주권에도 아까 말한 카메라 모듈이 20개, 30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프로젝트별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로, 호기별로 프로젝트를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B사에서는 요청하는 게 같은 프로젝트, 같은 원자재가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데, 그 장비가 20개라고 해서 이 20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등록을 하고 생성을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니즈가 있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생성한 이후에 그 아래 호기별로 장비들을 등록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호기별 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SCM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저희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타 관련된 많은 장비 업종들은 이 SCM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매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별 수불과 단가 계산을 통해서 합리적인 원가가 산출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좀 도입 배경에 있었습니다. B사도 마찬가지로 A사와 더불어서 제한 범위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저희 프로젝트 ERP의 전 모듈을 포함해서 모바일 ERP, 그리고 시각화로 볼 수 있는 BI 솔루션, 그리고 저희 SCM 모듈을 필두로 B사와 A사와 좀 동일하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속한 각각의 장비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를 입력하고 프로젝트 하나만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비 호기별로 저희는 공수를 입력하고 원재질을 투입시켜서 프로젝트별 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호기별로 원가에 대한 배부를 진행을 해서 호기별 원가까지 산정하는 프로세스,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 B사에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좀 프로세스로 만들었고,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이러한 부분은 또 패키지에 또 반영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CM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SC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포엠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변경점 관리인데, 이 구매 거래처가 열심히 가공품을 만들다가 혹시나 다른 원자재를 투입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있다라는 의견 제시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러한 스펙으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으니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제안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변경 이력이 있을 때마다 저희 쪽에 시스템을 등록해서 이제 고객사한테 승인이나 허락을 받는 이러한 프로세스입니다. 물론 뭐 전화나 뭐 메일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히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산화,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수불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프로젝트에 같은 장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PM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원자재라도 다른 가격에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프로젝트의 PM은 이 원자재를 뭐 10원에 구입을 해왔다고 하면, B라는 프로젝트의 PM은 열심히 내고 활동을 해서 이 같은 원자재를 5원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별로 평가도 달라져야 되고, 프로젝트에 투입된 이 PM의 역량 평가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는 프로젝트별로 수불 관리를 하고 단가 계산을 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또 구현해 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단에 일단 구축 사례를 먼저 말씀드렸고, 이러한 구축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발전한 저희 프로젝트 ERP에 대한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특장점 소개, 그리고 저희 K시스템 에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최종 사업 관리,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ERP를 구축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나 구축 이후에 유지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업 관리 순으로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장표는 이렇게 산업별로 화학산업, 제약산업, 이렇게 반도체 장비산업 이렇게 산업별로 이렇게 저희는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소개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을 보시면 WBS 관리라든지 이런 진행률 매출 처리, PLM 연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화두가 계속해서 고객사와의 구축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치를 통해서 이슈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출을 해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신규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서 ERP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산업의 특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ERP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패키징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보이시는 이 반도체 장비업 등의 화두 중에 이제 진행률 매출 처리라고 있는데 이러한 IFRS 1115라는 이 신매출 인식 기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들이거든요. 이런 외부 환경 변화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하는 이 지침들, 법령, 이러한 제도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패키지 내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니즈들 이러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신규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서 패키지의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반적인 이 프로젝트 관리 모듈의 이제 포인트들을 4가지로 좀 나눠 놨습니다. 요거 뒷장에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ERP의 특장점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 지금 보이시는 장표는 전반적인 저희 프로젝트 관리 모듈의 이제 4가지 포인트 사항인데요. 이 프로젝트 ERP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척 보고, 그리고 진행되는 와중에 혹시나 프로젝트에 이슈가 있는지,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WBS,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투입된 비용이나 예산들,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의 예산 대비 실제 들어간 비용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시스템으로 좀 구현을 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원들, 자원이라고 하면 인적 자원, 사람들에 대한 인력, 인적 자원이 있을 거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원재료비, 이 BOM 관리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이 프로젝트 산업의 특이한 특장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정과 예산, 그리고 투입되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들을 잘 넣어주시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의 원가,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꼭지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관리 모듈이 기능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 반도체 장비업 중에 특이한 특장점들을 저희가 좀 몇 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장비 견적, 사전에 좀 진행됐던 프로젝트의 히스토리들을 좀 갖고 와서 이런 사전 원가를 토대로 장비 견적을 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 견적에 대한 오차가 좀 많이 줄어들 거고 사전에 나갔던 유사한 프로젝트의 견적을 좀 가지고 와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그래서 사전에 장비 견적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PLM 연동,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프로젝트의 BOM을 관리하기 위해서 PLM이라는 또 다른 전문 솔루션과 연동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단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ERP로도 프로젝트의 일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을 보면 이 MS 오피스사에서 제공하는 MS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일정 관리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공존의 형태 때문에 이제 MS 프로젝트와도 좀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도 좀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매출 인식 기준인 IFRS 1115의 적용, 물품과 영역을 분리해서 매출 인식을 시키는 이러한 부분들도 뒷장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는 프로젝트 유형별로 좀 관리를 해서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SCM 모듈, 그리고 장비 AS 프로세스인데요. 저희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장비가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장비를 납품하고 나서도 서비스에 대한 유상 처리, 무상 처리,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유무상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이력 관리, 서비스를 처리하고 나서의 히스토리도 저희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로 프로젝트를 수부로 관리하는 부분들, 저희는 이 모바일 ERP에 이제 QR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모바일을 통해서 바코드 수부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이 PDA 장비나 PDA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 ERP를 탑재해서 또 바코드의 리딩을 통해 저희 수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사에 적용했던 부분인데, 프로젝트별 원가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프로젝트별 또 호기별 원가 손익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패키지 내에 좀 반영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IFRS 1115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이제 매출 인식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유형과 프로젝트의 성향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납품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해야 돼, 혹은 이 프로젝트는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해야 돼, 혹은 납품 기준과 이 진행률 매출 처리가 혼합된 형태의 또 프로젝트 유형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는 프로젝트의 성향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유형을 이런 식으로 좀 등록을 해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IFRS 1115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SCM 부분인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다르게 SCM 견적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매 거래처로 구매 발주를 많이 주는 형태의 업무를 많이 띄고 있는데, 하나의 구매 거래처가 아니고 여러 구매 거래처한테 견적 비딩이라는 프로세스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구매 거래처에서는 저희 쪽에 견적 의뢰를 주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구매 거래처가 됐든지, 아니면 가장 합리적인 구매 거래처를 선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제 견적 비딩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매 거래처를 선정하고 나면 그 구매 거래처로 구매 발주를 주고, 열심히 구매 거래처에서는 가공품이나 원자재들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통,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매 거래처에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저희 쪽으로 입고를 시킬 때 항상 말씀드리는 이 모바일 바코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입고 잡고 출하 잡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편리하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현해 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거래명세서의 QR코드가 이제 생성된 화면인데요. 구매 거래처에서 이렇게 저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거래명세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납품 담당자가 저 QR코드를 인식해서 구매 입고를 잡는 예시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 ERP에 대한 특장점을 소개해 드렸고, 전반적인 저희 K-시스템 에이스에 대한 제품에 대한 좀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 모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급여, 회계 같은 운영관리부터 우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영업부터 자재 구매 행위, 그리고 최종 원가를 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전 모듈 통합 ERP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통합 ERP를 조금 더 제안해 드리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K-시스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이 옆에 확장 솔루션이라고 아까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모바일이나 BI 솔루션 같은 저희 자체 솔루션들이 있고, 저희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 그룹웨어 영역이나 이런 경비 지출, 비즈 플레이 같은 이러한 영역들은 저희는 이제 또 파트너,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크고 작은 이러한 제한 방법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도 저희 K-시스템 에이스를 조금 더 확장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ERP의 실질적인 화면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다른 ERP와 조금 차별화를 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타사 ERP를 보시면 탑다운 메뉴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세스, 업무, 투비 프로세스 매뉴화 구조로 좀 진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눈에 업무의 흐름과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바로바로 시각화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견적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수주 입력이라는 업무를 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워크플로우 형식으로 시각화해서 메뉴를 구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객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든지 혹시 이직한 이러한 인력이 들어와도 저희 ERP 시스템의 이런 프로세스를 한눈에 보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기능들인데 당연히 요즘 이 알림에 대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메일이나 팩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카카오톡 알림톡과의 또 연동을 통해서도 알림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RP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또 이런 수기 업무를 없애고자 하는 니즈가 상당히 많아요, 고객사들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기 업무를 없애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최소화하려는 니즈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많아서 저희 시스템에 이런 엑셀 시트 형식으로 좀 구현을 해놔서 저희 ERP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한다든지 엑셀로 수작업하고 있던 데이터들을 저희 ERP에 붙여넣기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또 엑셀의 이제 특이한 기능들, 멀티 정렬이나 열고정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 ERP 시스템 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S 오피스와의 이제 플러그인 연동인데요. 아직도 많은 보고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월간 보고나 주간 보고가 있을 때마다 파워포인트를 계속해서 다시 만들고 재가공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플러그인이라는 연계를 통해서 K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파워포인트로 불러와서 보고 자료를 만들고 그 보고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다음 달에 월간 보고가 있을 때 이러한 정해진 수식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바뀌어서 좀 재가공에 대한 용이성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ERP 같은 경우는 이 구매 거래처와의 관계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 정보, 믿고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근거를 이제 ERP에서 보실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재무 정보나 신용 정보를 저희 ERP 내에서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ERP로 당연히 원가 도출이 가능하고 원가 결산 처리 이전에 이 데이터의 적합성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원가 결산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이러한 또 업무 프로세스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통계 화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BI 솔루션을 통해서 시각화된 수익성 분석 화면을 보실 수도 있고 저희 ERP에서 제공하는 이런 대시보드 형태의 간단한 차트화되어 있는 화면들을 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패키지 내에 한 20여 가지의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화가 가능한 대시보드 형태의 지표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또 보고자 하는 화면들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툴입니다. 개발 툴 같은 경우는 저희 영림원에서도 커스터마이징이나 추가 개발을 할 때 영림원 직원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개발 도구인데요. 저희 명칭은 K-스튜디오라고 해서 일반 고객사들도 이 K-스튜디오를 구매하시면 자유자재로 저희 ERP에 대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ERP입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PC의 ERP에 있는 모든 화면들을 모바일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QR코드 리딩이라든지 수불 관리, 이러한 부분들도 모바일로 다 모든 업무가 가능해서 이러한 확장성을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ERP 구축에 대한 니즈 중 하나는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전자결제 기능이 있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자결제 기능은 이제 그룹웨어의 그룹웨어 솔루션이라는 업무 영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사랑 컨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리즈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 ERP 내에서도 이 전자결제 기능을 좀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ERP 내에서 구매 발주 업무라든지 전표 처리할 때 전자결제 프로세스를 좀 입혀서 결제 승인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 지금 고객사에서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면 굳이 저희 ERP에 있는 전자결제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런 그룹웨어와의 또 연동을 통해서 저희가 타 시스템과의 연동과 확장성, 용이성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인카드에 대한 내역을 저희 ERP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저희 ERP로 불러들이고 와서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전표 작성하고 아까 말한 전자결제 기능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좀 경비관리, 경비 처리가 조금 더 ERP 내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2시간에 대한 근무 제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태 관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근태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제 에즈원이나 세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희 ERP로 업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인원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ERP 내에서 이러한 근태 관리가 또 가능한 부분들도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LM 연동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ERP 같은 경우는 이 BOM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문적인 솔루션인 이 PLM과의 연동을 통해서 이 BOM 관리를 한다든지, BOM의 설계 변경이 일어난 이력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서 저희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특장점의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실질적인 이제 사업 관리 방안에 대한 순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ERP는 단순 구축해주고 빠지는 시스템이 아니고, ERP를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 분석을 토대로 현재 하고 있는 영업 혹은 물류, 구매 이러한 부서별로 업무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 고객사에서 원하는 투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합니다. 그 투비 프로세스가 나오면 그 도출된 투비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맞춤형 ERP를 제안해 드리고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마지막에 안정화 기간과 원가까지 산정하는 부분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저희는 ERP를 구축하는 기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ERP를 구축하는 기간은 짧게는 한 5개월, 4개월, 길게는 6, 7개월까지도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범위와 업무 형태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5,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을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PM이라는 프로젝트 PM이 고객사에 실제 상주를 해서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구축 이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전문화된 AS 전담 조직으로부터 유지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 AS에 대한 업무는 저희 시스템 내에서 AS 요청을 주셔도 되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일어난 AS 혹시나 에러사항이나
불편 사항들을 접수를 해서 빠른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AS 처리에 대한 진행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월 말마다 계속 리포트 형식으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AS에 포함된 부분들,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정기 교육, 그리고 세법, 연말정산에 대한 패치나 업데이트, 이러한 부분들도 유지관리 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 프로젝트 ERP에 대한 기능이나 구축 사례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의 프로젝트 ERP K시스템 에이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상세히 설명해 주신 이태욱 영업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에 앞서 영림원 소프트랩 솔루션을 비롯해 최근 ERP 시장 동향 등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먼저 이 내용들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ERP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로젝트 ERP라는 게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 ERP라고 하는 것은 이 수주산업 형태의 업무를 띄고 있는 고객사들은 모두 다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같은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는 이 회사도 IT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도 프로젝트 수주성 산업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기타 반도체 장비 업종 말고도 세차 기계라든지 포장 기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객사들도 저희 프로젝트 ERP를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이기도 했죠. 프로젝트 ERP와 일반적인 ERP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ERP라고 하면 양산 형태의 업무를 띄고 있는 ERP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양산 형태의 ERP와 프로젝트 ERP가 가장 큰 다른 점은, 양산 형태의 ERP는 이 정해진 BOM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정해진 계획 생산에 의해 제품을 수량을 파악하고 찍어내고 재고를 쌓아두고 이러한 업무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프로젝트 ERP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이러한 프로젝트 수주를 받은 다음부터 이 장비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실적을 관리하냐 안 하냐, 수급을 관리하냐 안 하냐에 따라 아주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양산형 ERP는 제품에 정형화된 제품을 출시를 하다 보니까 제품별 제조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고, 프로젝트 ERP는 프로젝트의 수주를 받아서 1년의 기간 동안 장비를 제작하고 이 프로젝트별 원가를 산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로젝트 ERP와 일반적인 양산 형태의 ERP를 함께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업무 형태에 따라서 양산형 ERP와 프로젝트 ERP를 혼용해서 쓰는 고객사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 업체들은 이런 가공품이나 이런 턴키 모듈 부분들을 외주 발주를 줘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요즘 또 원가 절감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만드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반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재고로 쌓아두고 이러한 부분들의 업무 형태도 있다고 하시면, 양산형 ERP와 프로젝트 ERP를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세스로 탑재를 해 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ERP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조금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인데요. ERP를 도입하고 나서 회사 규모가 커져서 업무 프로세스가 달라지거나 확장이 된다면 이때 ERP를 다시 새롭게 구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 구축 사례를 통해서 한번 실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실사례에서 200억대, 300억대의 매출 규모를 기록할 때 저희 ERP를 도입한 고객사가 실제 2천억, 3천억대의 회사로 성장을 했어도 저희 솔루션을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 솔루션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전별로
ERP를 범위별로 나눠놓지는 않았고 이 솔루션 하나의 패키지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이러한 제품 컨셉을 갖고 있어서 타사 ERP 같은 경우는 이런 버전별로 엔터프라이즈 형식, 스탠다드 형식 이렇게 좀 나눠놓은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원 솔루션으로 200억대 회사부터 2천억, 5천억대 회사까지 커버가 가능한 확장성과 용이성이 탑재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태욱 영업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림원 소프트랩 웨비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웨비나 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림원 소프트랩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